네, 양대 시장 플러스권이 지금 또 뛰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 1시 50분, 1시 후반부부터 매수로 전환되고 나서 매수 확대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플러스권 조금 더 장중 고점으로 나타내고 있네요. 목요일에 변동이 좀 있을 수 있는 날이긴 한데요. 두 분과 함께 시장의 해석 들어보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은 SK하이닉스로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 HBM4 관련해서 뭐 사양 얘기도 있었기도 했고요. 네. 뭐 이러든지 말든지 어쨌든 HBM4 잘할 수 있는 기업하면 SK하이닉스도 맞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매크로 상황과 함께 반도체주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TSMC의 실적까지 지금 오후장에 소화해야 할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꽤 많습니다. 먼저 우리 이사님과 의견 정리를 합니다. 그 관세도 있고 굉장히 뭐가 이것저것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지금 TSMC 하단 나가고 있는 걸 보니까 컨센 상회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는 지금도 기회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기회다라고 기회다.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은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말씀을 드릴 때 뭐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의 어떤 얘기보다는 뭐 차트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계속 가느냐 못 가느냐 거기에 대한 판단만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TSMC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번 달 굵직한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많습니다. 이제 TSMC 발표했으니까 이제 ASML 할 거고 그리고 지금 다루고 있는 하이닉스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램리서치도 하게 될 거고 계속해서 이제 빅테크 쪽 실적이 줄줄이 이제 발표가 될 거거든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 그래서 다 좋은 실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보게 된다라면은 뭐 계속 좋은 실적이 나올 거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아마 올해 영업이익이 죄송합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를 상회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지금 4분기 영업이익 뭐 16조 5천억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17조 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괜히 높였다가 그냥 조금 이제 역현상 이제 역효과 날까봐 아마 지금 그렇게 상향 조정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17조가 넘는 영업이익이 나올 거라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거는 삼성전자가 이미 예상치를 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근거가 그 디램 수출액인데 이게 매달 발표가 되고 그리고 뭐 1월 달 같은 경우도 10일까지, 20일까지 계속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게 되면 이제 12월 달 포함해서 지난 4분기를 보게 되면 지난 이제 2025년 2분기 같은 경우에 9조 5천억 정도가 됐었고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 10조 2천억이었거든요. 4분기 같은 경우에 15조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 대비해서 50%나 디램 수출액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이제 1월 달 10일까지도 보게 되면은 원화로 한 2조 2천억, 1,460원으로 이제 환율 계산하니까 2조 2천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난 12월 달에 6조 1천억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난 또 12월 달을 뛰어넘는 1월 달 6조 6천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반도체는 계속 좋아진다 봐야 될 것 같고 뭐 디램 익스체인지 항상 확인하는데 오늘도 확인하니까 놀랐어요. 어제 27.4달러로 본 것 같은데 오늘 29달러더라고요. 이거 무슨 비트코인이 예전에 올라가는 것처럼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뭐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아마 모르시진 않을 겁니다. 다 알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현상들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이 뭐 115조 정도 예상이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미래에 반영이 될 건가 아니면 작년부터 반영이 되어 왔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영이 돼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시야가는 구간에 좀 생각이 들고 지금의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작년 이제 9월 달 1차 상승 나고 난 다음에 15일 이후에 가격대를 보게 되면 이제 35만 원대에서 좀 기간 조정 양상이 나왔었거든요. 그때랑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일시적인 눌림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눌림목 위에 추가적인 상승 나오게 되면서 최소한 80만 원은 넘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80만 원 이상부터는 계속해서 확인을 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의견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면 뭐 이미 예상이 되시겠지만 매수 의견 드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목표는 80으로 두고 네. 보는 거네요. 하이닉스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와 60부터인가 이런 얘기했는데 어느덧 목표 주가 80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동훈 대표님. 사실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차트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옆으로 뭐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이런 식으로 굉장한 뭐 개걸음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 이것이 또 강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질주를 했었던 걸 아니까요. 현재 구간에서 잠시 숨고르기 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1월 내에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강도로 보세요? 사실 지금 상황 뭐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뭐 오늘도 저는 조금 뭐 오늘 TSMC 실적이 나오면서 사실은 예. 반도체 쪽으로의 어떤 수급의 쏠림이 좀 더 강화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왜 그런지는 알겠지만은 어쨌든 좀 너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성급한 분명히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사실은 조금 모양이 어그러지나 했는데 다시금 지금 이제 양봉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이고 결국 근데 어쨌든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 60만 원대에서의 어떤 그런 그 횡보세하고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이 횡보가 끝날 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뭐 70만 원대 중반에서의 어떤 횡보세는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상대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훨씬 더 강하거든요. 예. 결국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저는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게 기술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뭐 지금 펀더멘털상의 변화 이런 건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계속해서 뭐 이익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고민스러운 것은 결국은 뭐 얼마 정도에 다시 들어가느냐의 문제고 차라리 이제 이런 부분들 조금 이런 횡보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때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상향으로 돌파했을 때 그런 말씀 드리겠고 아니면은 차라리 그냥 조금씩 이게 그러니까 조정을 하든 상승을 하든 차라리 모아가는 전략 한 번에 사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차라리 지금은 유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들고 가시면 되는데 지금 다시 뭐 새롭게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제 보면은 그런 매수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시장에 어떤 유동자금이라든가 어떤 이런 그 대기 매수세가 많다 보니까 그냥 A씨하고 사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이게 뭐 지금은 시세가 크게 변동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지금은 대응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지금은 워낙 사고 싶다에 대한 매수 심리가 더 강세인 시장이므로 함부로 여기서 섣불리 아닙니다, 아직입니다 할 수는 없겠지만 조정이 끝나가는 시점 부근에서는 한 번 더 추가 상방으로 달리겠구나 예상이 가능하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씩 조정 나올 때 오히려 모아가는 전략이 더 예쁘고요. 앞으로의 상방 여력은 두 분 모두 긍정으로 봐주셨다라는 점. 반도체 걱정할 게 없네요. TSMC도 잘 나왔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기판이 달린다라는 것에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 싶습니다. 원래 기판이 선두로 달리다가 쉬었죠. 네네. 가장 먼저 쉬면서 소부장단으로 확산이 되나 했는데 아직 시원하다라고는 말하지는 못할 것 같기는 해요. 일부 개별적인 종목들 일부만 움직여서요. 근데 다시 기판이 중심을 잡습니다. 네. 오늘 하루짜리 수급이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같이 손잡고 우르르 올라서 기판 내에서의 어떠한 확인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글쎄요. 저도 사실 기판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코리아 서키트하고 삼성전기 외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최근에 기판 관련 종목들의 어떤 주가림이 안 좋았던 이유가 그 소위 말해 이제 원자재 있지 않습니까? 여기 기판 생산 들어가는 구리라든지 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원가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그 전방업체들이 이제 가격 인상을 용인하지 않게 되면서 이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최근까지 기판된 종목, 기판 관련 종목들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심택 같은 경우는 뭐 작년 10월 달에 언급드렸지만 이제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하게 되면서 동시에 이제 공매도까지 발생되면서 주가림이 좋지가 않았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을 계기로 해서 싹을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조금 안 좋은 편에서 그냥 무시를 하는 것 같아요. 대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란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대덕전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이제 10대 같은 종목들도 같이 돌려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어떻게 좀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좀 바뀐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건 그동안 이제 대덕전자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종목, 삼성전기는 아니죠. 대덕전자라든지 신택이라든지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 조정을 보였을 때 코리아 서키트는 상대적으로 좀 강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했던 종목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코리아 서킷의 어떤 상승 추세를 훼손시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살짝 됩니다. 코리아 서킷은 그동안 단독으로 좀 강했던 이유가 많은 것들인데, 일단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이제 PCB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은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 때 흑자전이 되게 되면서 또 이제 실적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투자 지표인 퍼 있지 않습니까? 예. 퍼가 다른 기판주 대비해서 좀 낮은 부분들.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39배, 그리고 대승전자 18배 정도가 되는데 코리아 서킷은 한 11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 이유도 좀 상승의 촉매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렌즈 SK 하이닉스 쪽 관련돼 가지고 속겜2 관련된 어떤 퀄 테스트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브로드컴 쪽으로 이제 신규 FCBG의 어떤 공급대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의 촉매제가 됐었는데, 중요한 건 이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언제부터 이게 얘기가 나왔으면 작년 12월 달부터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 내용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반영이 되면서 이 이슈를 가지고 얼마만큼 이끌어 가줄까가 관건인데, 다른 기판주들이 약세를 보였을 때 유독 요 종목만 강했었는데, 이제 약했던 기판주가 올라오게 되면은 상대적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눈높이 해야 될까요? 눈높이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조절 차원에서 그쪽들이 가게 되면 이쪽 좀 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 종목 자체 내용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 PCB, 기판의 어떤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돼서 요거는 약간 이제 매도 의견을 일단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신규로 다른 종목군은요? 코리아 서킷가 아닌. 안쪽 같은 경우는 대덕전자라든지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그쪽으로 일단 보시는 게 맞다는 봐집니다. 그 이스페타시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심택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린 게, 사실 제가 공매도 현황이 어떤지 아직 확인을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12월 달에 심택 같은 경우는 전환 청구권이라든지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언급을 되었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됐는지도 좀 확인이 돼야 이제 이게 간다, 매도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걸 확인을 못해서 일단은 이스페타시스, 대덕전자, 삼성전기, TLB 이쪽으로 일단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낙폭이 오히려 좀 있었던 쪽에서 네네. 들어오는 수급을 이용하는 게 좋고, 그렇다면 그럴 때 오히려 경고했었던 코리아 서킷은 이제는 좀 놓아주는, 네네. 그러니까 순환 관점, 철저히 순환 관점에서 지금 기판 내에서는 보시네요. 심택은 공매도 추이 어제 한 거래량 13%대 나오기는 했었네요. 네. 예, 추가적으로 계속 저희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리아 서킷가 사실 강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판을 보려면 코리아 서킷을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네. 새롭게 올라오는 기판주가 더 매력도가 그렇다면 가격 측면에서 높아지는 건가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동훈 대표님, 오늘 고가권이거든요. 조금 더 추세를 노려서 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기관은 계속 사요. 사실 이제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네. 근데 이제 의견을 좀 바꿔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이제 긍정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만 이제 옷장으로 오면서부터 오히려 지금 상승폭이 더 커지면서 이게 약간 가격에 대한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앞에서 이제 이사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물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냥 다 떠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림은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상승 후에 일단 21선 정도의 지지를 거쳤습니다. 21선에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고, 거기서 지금 2차 상승으로 바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봐서는 5일선, 11선을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모양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오늘 이게 한 10% 정도 또는 이제 한 6, 7%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끌고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앞에서 이제 의견을 쓸 때만 해도 그랬는데, 상승폭이 너무 커요, 지금 오늘에. 이게 약간 저는 가격이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시세가 나올 수가 있는데, 수급도 좋죠, 물론. 기관이 19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일봉, 주봉, 월봉상 다 보더라도 오늘의 이런 장대 양봉이, 물론 장대 양봉이 되게 좋은 어떤 시그널일 수 있지만은, 예. 오늘은 조금 지금 오후장으로, 그러니까 마감으로 오면서 이건 조금 부담스러운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원래는 긍정 의견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도 약간 의견을 조금은 낮춰서 지금의 자리에서는 관망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상승폭이 일단 좀 지나친 측면이 있다. 이게 약간의 단기 오버슈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코리아 서킷가 그동안 사실 기판주 중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 매수로 나가고 있지만은 사실 의견을 조금 바꿔서 저는 관망 의견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좀 이것보다 5%, 6%가량의 움직임으로 나타났다면 계속해서 이 추세 끝까지 가보자라는 의견이었을 것 같은데 오늘 15%대 강세가 넘어갑니다. 그럴 경우 일단 과잉에 대한 측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차익 실현. 의견이 두 분 모두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챙겨보시죠. 자, 이어서 저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볼 텐데요.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 1위 종목으로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요, 이 종목이 이제 넘어야 할 사안까지 계속해서 트라이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고점이 12월 23일에 만들었었던 53만 1,000원인데요. 오늘 52만 원 지금 현재 호가 분위기 만들어내고 있어요. 고가권으로 봤을 때는 52만 7,000원까지 갔네요. 초근접 상태입니다. 로봇이 원래는 우리가 본질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새롭게 던져진 뉴스는 여기에 우주 쪽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우주에 반응하는 거라고도 보세요? 일단은 뭐 무기가 하나보단 두 개가 낫다고 뭐가 됐든. 네. 하나보단 두 개가 낫다고 보게 되면 그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로봇이 강하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뭐 우주 쪽 뭐 이 부분도 모멘텀이 되긴 하지만 로봇 쪽을 좀 더 무게 중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최고가 기준으로는 아직 뭐 조금 여지가 있지만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작년 11월 달, 작년 12월 달 이제 고점을 종가 기준으로 KLX 종가 기준으로 돌파가 거의 확실시 일단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만에 이런 그 흐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그 전고점 돌파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전고점 돌파하고 난 이후에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포함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올해는 그래도 이제 그동안 주가가 안 간 건 아니지만은 조금 이제 감속기란지 액추에이터 관련 종목들의 그늘에 좀 있었는데 이제는 존재감을 좀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미국 쪽을 좀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아마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상무부 장관이 로봇 기업들 CEO를 계속 만난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상무부 자체적으로도 산업기계 수입이라든지 로봇의 어떤 미국 안보에 영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은 뭐 행정명령 서명이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로봇 제조 기업들도 이제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행정명령이 진행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 중국적 로봇 산업이 너무나 많이 좀 확장이 되고 있어요. 중국의 유비테크라는 로봇 기업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10,000대 이상 생산하기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방산뿐만 아니라 로봇 쪽 같은 경우도 너무나 이제 중국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과거 이제 드론 같은 경우도 중국의 어떤 가격 경쟁력으로 해서 점유율을 다 뺏겼던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아마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륜에서 로봇 제작 기업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작년에 그 반려 로봇을 이제 출시하려고 했었는데 완전히 전략을 다수 추정을 해버렸습니다. 해버리게 되면서 이제 자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2028년도에 이제 휴머노 로봇 상용화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올해는 어쨌든 뭐 미국 쪽의 행정명령 서명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로봇 제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도 한번 이제 주가를 이제 존재감을 드러낼 만한 어떤 기대감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같은 이제 큰 대표 종목군이 그렇다면 이제 여기 만들고 있는 저항을 정말 돌파시킬 수 있을까? 네. 이 부분도 궁금한 자리인데 돌파 가능성에 무게를 둔 긍정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 저항을 돌파시키기 충분한 재료는 확인을 했는데요. 현재 기대 심리 자체가 로봇에 오늘 완전히 쏠려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관점 주세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열고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사실 저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데 네. 무슨 얘기냐면 과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도 로봇주에서 대장주냐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뭐 주가적인 측면보다도 일단 지금 로봇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이제 분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로봇 산업에 대한 그런 접근도 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올해 넘어오면서부터는 확실하게 시장에는 뭔가 현대차라는 굉장히 강력한 이제 로보틱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부각이 되면서 사실은 어떤 기존에 우리가 얘기하는 대장주들의 움직임들이
조금은 이제 둔화가 된 측면이 있다. 그런 것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로보티즈도 그랬고 이전에 일단 그야말로 일세를 풍미했던 종목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저는 조금은 둔화가 될 수 있고 약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과연 올해의 로봇주들에 대한 접근이 작년과 똑같을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작년 이제 말부터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제 로봇 산업으로 새롭게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부각이 극명하게 나타났었고 또 하나 이제 뭔가 그 로봇 부품이라든가 이런 쪽 액추에이터를 비롯해서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또 강하게 드러났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그동안 삼성그룹, 뭐 LG그룹 이런 식의 어떤 그룹에서의 어떤 시장의 뷰포인트가 이제는 현대차로 좀 옮겨지고 있고 네.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도 이제 그런 변화의 어떤 과정에서 로봇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지금 일단 1월에 나타나는 현상은 안에서의 순환매예요. 업종 내에서의 순환매죠.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로봇을 하는데 못 오른 건 뭐냐, 새롭게 로봇을 시작하는 건 뭐냐, 이런 식의 어떤 지금 종목을 찾아내는, 발굴해내는 그런 모양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세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모습인데 다만 제가 걸리는 부분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밸류에이션을 생각하지 않는 게 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올해 정도부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정말로 결과물을 내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것이 내 내부적인 로봇들이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이제 로보틱스로 변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업들은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물론 거기에는 로보틱스의 실적이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겠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표면적으로 보면은 돈을 버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런 쪽에서 대표적인 종목은 SPG 같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로봇 부품 쪽에서 거의 유일하게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SPG였다. 주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이 올해부터는 조금 더 강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준비를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일단 증권사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리포트를 안 써요. 네. 아니 산업의 대장주인데 리포트를 안 쓴다는 게 왜 그러지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뭔가 지금 밸류에이션을 추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증명이 덜 됐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오늘의 흐름은 뭐 인정을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사실은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향후에 수익성의 확보 시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저는 빨리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 삼성이 들어가야지만이 뭐가 좀 이제 새로운 어떤 모멘텀 형성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약간 이게 여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오늘 상승은 굉장히 반가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는 관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돌파를 시키는지 네. 이런 것도 좀 보고 싶으실 것 같고 그리고 순환 관점에서 일단 전고까지 붙여놓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시나리오도 한켠에는 생각해둬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쵸? 로봇주가 우리 시장에 강타했었을 때는 굉장한 힘,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끌어갔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강했는데 지금은 좀 더 확인할 것이 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현대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네이버가 그 AI 탈락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큰 폭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5%가량 지금 밀리고 있네요. 장중 저점 지나고 있으니까요. 챙겨보시죠. 다만 LG CNS 같은 경우는 역으로 플러스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전달드리고요. 현대차는 걱정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로봇에 대한 밸류가 묻으면 뭐 100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반도체 네. 가자 했던 것처럼 현대차도 가자를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기대고 실현될 수 있는 미래를 땡겨와서 지금 주가에 반영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 걱정되고 고민되는 것은 그 호흡인데 현재 이 정도까지 주가 올라왔을 때는 이제 어떤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선택지는 이제 계속 끌고 가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보유? 예. 지금 이제 그러니까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실적만 놓고 보게 되면은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 지금 현재 보유가 있는 본질적 가치가 아니라 앞으로 반영될 본질적 가치를 반영을 시작시켰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 제 의견도 중요하겠지만은 제 의견 이전에 시장에서 이미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완성차 기업 플러스 이제 AI 로보틱스 기업으로 완전히 인정을 해주는 상황이고 그런 인정이 된 상황에서 주가가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온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단지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 감안해서 보게 되면 퍼가 9배 정도 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소위 말하는 증권가 IB 쪽에서 10배를 적용할 건가, 11배를 적용할 건가, 12배를 적용할 건가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토요타가 11배 정도가 되는데 토요타 정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 토요타하고 비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은 완성차 기업으로 보게 되면 토요타가 이제 화가 11배거든요. 그렇죠. 그쪽 갖다 붙이게 되면 이제 유인투자증권에서 나온 목표 주가인 65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단을 보게 되면 최하단을 보면 45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아까 그 하이닉스에서 일단 80만 돌파하고 난 뒤에 보자고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일단 45만 원대에 진입을 하고 난 다음에 일단은 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CES 이후에 현대차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 평가에 의해서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평가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 좀 더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현대차의 뭐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조언을 좀 하자면은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 그 가장 난관이 로봇손 제작하는 게 가장 난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사람처럼 어떤 섬세함이라든지 그리고 때로는 이 박스 들방지 어떤 강력함이 이제 동시에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조절하는 게 이 기술력을 만들기 쉽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산업 현장에 이제 올해가 휴머노이드 원년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산업 현장에 도입된 로봇들이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이거는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산업 현장에서 가정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결국 이 휴머노이드의 어떤 손동작, 이게 로봇손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액추에이터 개발을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초정밀, 초소형 액추에이터를 누가 잘 개발해서 뭐 아니면 협력사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완성도를 만들어 가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앞서가는 뭐 선도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도 조금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액추에이터 대장 로보티즈도 오늘 방향을 네네. 위로 가잖아요. 뭐 10배 더 네네네. 만든다 이런 뉴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같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로봇주는 그러면 지금 알려주신 키워드 품고 있다면 뭐 네. 사도 다 괜찮다 이렇게 봐도 돼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했던 그 감속기 기업들 있잖아요. 예. 그쪽은 뭘 사도 다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러니까 현대차 그 보선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맞죠? 아틀라스 관련돼가지고 이제 감속기 기업이 SPG거든요. SPG 같은 경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고점 돌파가 되고 있어요. 지금 요렇게 지금 96,600원인데 요렇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럼 소위 말하는 N자형 반등이 되는 거잖아요. N자형 예. 상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PG 같은 것들 뭐 지금 봐도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SPG 외에도 지금 감속기 현재 액체이터 기업들 주가가 다 높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중요한 건 돌파해야 될 가격을 돌파를 해주느냐 아니면 지켜줘야 될 가격을 지켜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뭐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동근 대표님의 목표가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네. 결국에는 보여주고자 했던 건 와, 30 다음은 40 아니야? 저희가 그냥 희망을 담아서 했던 말이 현실이 됐거든요. 40 다음은 50 아니야가 지금 이제 쉽게 나와도 되는 게 맞냐. 이제는 이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제 30만 원을 돌파하면서 가속이 붙어버리는 상황이고요. 결국 30만 원이 굉장한 벽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걸 뚫어내면서 여기서는 이제 뭔가 상방이 다 열렸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급한 감은 있어요. 지금 너무 급하게 올라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고 지금 이제 로보틱스의 모멘텀을 통한 재평가의 구간인 건 맞고 저도 사실 앞에서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게 도요타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약간 가는 길은 다르지만은 이제 현대차가 이 로보틱스 사업을 이제 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향후의 어떤 기대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도요타 이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제 상방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했다시피 일단은 지금 단기 조절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승의 기울기라든가 이런 측면을 보면은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죠. 어쨌든 외국인들은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계속해서 이제 좀 끌어올리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측면이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조정이 나오는 게 저는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 뭐 50만 원을 뚫는다든지 이런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서는 조금 조정을 좀 기다려 보는 것도 하나의 지금은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저는 지금 그러니까 들고 계신 분들은 보유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현대차나 접근은 똑같습니다. 다만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약간의 저는 관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본다면 네. 관망을 지금 볼 수밖에 없다까지 의견 받아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지금 네이버와 LG CNS 간에 엄청난 실시간 시세가 모이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하방으로 그리고 LG CNS가 상방으로 움직임이 나옵니다. 잠깐 간단하게 정태근 이사님 네이버 네. 쪽으로 원래는 저희가 긍정적인 뷰 보셨잖아요. 그죠? 네. 지금은 잠시 피하고 봐야 될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결국 이제 정부 이제 소브린 AI 관련돼 가지고 직접 사입을 하거나 아니면 GPU 도입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접 지원하거나 요 모멘텀에 때문에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네이버가 될 줄 알았어요. 저도 아니라네요. 전혀 예상 못. 예. 저는 SK텔레콤이 될 거라는 거 전혀 예상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정부의 요직에 들어가신 분들이 다 그쪽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LG하고 네이버가 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 외에 어쨌든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네이버의 어떤 모멘텀은 소버린 AI이기 때문에 여기서 탈락했던 부분들은 일단 어쩔 수 없이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동훈 대표님, CNS는 그렇다면 지금 매수도 가능해요? LG CNS가 지금 이제 오늘 일단 이 시대에 움직인 사실은 아시겠지만은 소버린 AI 관련해서 가장 기술력을 인정받는 건 LG CNS 같은 생각이 들죠. LG AI 연구원의 기술력이 맞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최고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컨소시엄이 사실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도 사실 LG는 당연히 통과하는 게 맞고 근데 그래서 오늘 LG CNS의 움직임은 조금 뭐 그거는 그냥 이해가 되는? 아니 이슈에 의한 움직임이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전 사실 저도 이사님하고 마찬가지로 네이버의 탈락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사실 저도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주가는 역시 저도 약간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후속 뉴스가 있는지는 한번 볼게요. 네이버 쪽에서는 어떠한 또 입장이라든지 있을지 저희도 계속 팔로우 해보겠습니다. 두 분간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